여러분, 한국 증시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뭔지 아시죠? 바로 밸류업인데요. 이 밸류업 지수가 산출을 시작한 2024년 9월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약 180%가 넘게 올랐거든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약 140%대였으니까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를 약 40%포인트 이상 앞서간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수 하나가 잘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흐름 안에는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라는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왜 지금 겹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올라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픽 리포트. 먼저 지금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실적 좋아도 주가가 안 오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가 기업들한테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어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ROE를 끌어올려라. 이걸 실행하면 세제 혜택과 지수 편입이라는 당근을 주고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2024년 5월 밸류업 공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2월까지 누적으로 약 180개가 넘는 상장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고요. 특히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대형사 비중이 약 65%를 차지할 만큼 시장의 핵심 기업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의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이미 이 흐름에 올라탄 상태인 거죠.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2024년 8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대웨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어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총주주 환원율 TSR이라고 하죠. 이걸 최소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SR이라는 건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 들어가는 돈을 합쳐서 순이익으로 나눈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번 돈의 35% 이상을 주주한테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죠. 실제로 현대차는 분기 배당을 기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고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도 10,000원 이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약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연내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현대차만의 이야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약 1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요. 삼성전자도 약 6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약 4조 원에 가까운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물산까지 약 2조 원이 넘는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이제 개별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이 구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일관되게 실행해온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은 2017년부터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이걸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자사주 소각률 100%인 회사라는 거죠.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약 2조 3,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순이익 2조 원을 넘겼는데요. 더 놀라운 건 총주주 환원율이 약 63%에 달했다는 겁니다. 번 돈의 60%가 넘는 금액을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한테 돌려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사주를 사서 없애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익이라도 한 주당 가져가는 몫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주당 순이익, 이 PS라고 하는데 기업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주식수만 줄면 이 PS는 올라가거든요. 주당 가치가 높아지니까 결국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메리츠 금융은 2022년 말 주주환원 3개년 정책을 발표한 이후 약 2년 만에 주가가 4배 넘게 뛰었어요. 이런 사례가 한국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서 이 구조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수년간 꾸준히 벌어들인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했어요. 2014년에 약 5,500만 주 이상이던 유통주식 수를 수년 동안 계속 줄여나갔는데요. 그 결과 주당 순이익이 복리처럼 쌓여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수십 배 상승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피자 체인이라는 사업 자체의 성장도 있었지만 자사주 소각이라는 구조적 레버
레버리지가 그 성장을 몇 배로 증폭시킨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익이라도 한 주당 돌아가는 몫이 커지고 이 과정이 매년 반복되면 마치 복리처럼 효과가 누적됩니다. 여기에 배당까지 더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과 현금 수입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수익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 시장이 가려는 방향이 바로 이 구조라는 점에서 도미노 피자 사례는 우리한테 큰 참고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는 거죠. 현대차를 살까? 메리츠를 살까?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살까? 저는 여기서 개별주보다 이 TF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이 TF는 이 모든 기업을 한꺼번에 담아주거든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이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 400개 종목 가운데 수익성, 주주 환원, PBR, ROE 같은 질적 요건을 5단계로 걸러서 선별한 1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도 잘 주고 자사주도 잘 소각하고 자본 효율성도 높은 기업들이 자동으로 편입되는 구조인 거죠. 현재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약 13개가 상장되어 있고요.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 순자산 규모가 약 2조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2024년 11월 처음 상장됐을 때와 비교하면 약 450% 가까이 자금이 유입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은 총 보수가 연 0.008%로 업계 최저 수준이고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도 순자산 약 4천억 원이 넘고 개인 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보고 있는 건 국내 투자자들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도 밸류업 수혜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밸류업 관련주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도 주주 환원이 불투명하니까 꺼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밸류업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런 ETF의 장점이 뭐냐면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밸류업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현대차가 실적이 부진해도 SK 하이닉스가 받쳐주고 메리츠가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삼성전자가 보완해주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지수 자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종목을 교체하니까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빠지고 새로운 우량 기업이 들어오는 자정작용까지 있어요. 다만 꼭 짚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에요.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은 넘나들고 있잖아요. 이런 대외 변수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해도 기업 이익 자체가 줄어들면 배당도 줄고 자사주 매입 여력도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정책 리스크예요. 밸류업이 정부주도 정책인 만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밸류업 지수가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소형주의 성장 잠재력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수익률이 아무리 좋았어도 그게 미래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이건 투자의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원픽 리포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고 있고 기업들도 실제로 수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글로벌 자금까지 합류하면서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를 앞서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변화의 핵심에 있는 밸류업 ETF는 이런 기업들을 한꺼번에 담으면서도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물론 개별주에서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기업이 끝까지 주주 환원을 지킬지, 어떤 기업이 중간에 흔들릴지 그걸 개인이 하나하나 판단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조에 올라타는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배당을 받고 그 배당을 다시 투자하고 자사주 소각으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이 복리 구조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특히 이 ETF들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 ISA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세제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어요. 매달 나오는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면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수 상승 효과까지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걸 꾸준히 이어가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되는 투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픽 결론은 이겁니다. 개별주 한 종목에 올인하기보다 밸류업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ETF로 올라타세요. 정부가 밀고 기업이 움직이고 시장이 반응하는 이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시간은 투자자의 편에 설 겁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